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9일 화요일에 연장의 연장전. 네, 피곤하시죠, 우 기사님? 네, 방금 저기서 뵀다가 이쪽으로 순간이동. 네. 같이 함께하고 있는 9시에 연장전 시간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까요? 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트레이더들의 이야기. 네. 튀었나요? 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요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이 재미없고 힘 빠지고 짜증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 우 이사님의 성과는 괜찮으신가요? 좀 요즘 주식 좀 치십니까? 시장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려고 하고 네. 뭐 AI가 중심이 돼서 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보안 쪽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종목들이 움직였다 보니 네. 그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깝게 좀 모멘텀에 반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장이었어요. 네. 네. 왜 대답을 회피하십니까? 좀 예? 네, 뭐, 네. 예. 그냥 저냥 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열심히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약간 옆으로 떼어놓고 네. 좀 종목 쪽에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거신 분들은 의외로 꽤 또 성과를 내시더라고요. 지금요. 예, 그래서 올해의 변화를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올해에 대한 대응, 물론 금리 인하기 들어보다 보니까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네.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는 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특집으로 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네. 나 이거 갖고 있는데 네. 너무 궁금하다. 네. 이거 어떻게 갈 것 같냐? 네. 트레이드를 하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아우. 이런 것들. 네네. 웅이사님은 어떻게 매매할 것 같냐? 네.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마구마구 올려주십시오. 네. 아마 제가 웅이사님 탈탈 털어서 예,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라오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네. 아우 부끄러워다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해 이러실까봐. 네. 이럴 때 근데 바로 올라오시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과 함께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오늘 섹터 쪽으로 가장 관심 있었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우 기사님 만약에 오늘 좀 이런 거 좀 쳐봤어. 네. 이런 쪽에서 좀 감명 깊었던 섹터. 오늘은 네. 저가항공. 네. 항공주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거의 없더라고요. 네. 주가는 강한데. 네. 네. 그렇죠. 저가항공. 그다음에 여전히 그 AI 소프트웨어 쪽을 받고 네. 저는 엔비디아가 네. 어제 그 의료 쪽의 AI와 암젠 협업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5분 내로 시초에서 한 15분 내로는 뷰노, 네. JLK, 신텍카바이오 이쪽 같은 경우를 봐야 되겠. 루닛도 포함이죠. 네. 이쪽을 봐야 되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들어왔었고 네. 그러면서 뭐 시장 반응들을 봤습니다. 오늘 딱 이 중심으로. 네. 이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다 그럴 줄 알고 네. 들어와 네네. 딱 멈춰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딱 멈추는 모습.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 파로사이바이오가 제일 세지 않았나요? 네. 제일 이것도 센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가 아침에 우리 엔비디아랑 연관 있어로 딱 붙잖아요. 네네. 근데 시가가 지난번 고가 때 딱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나와서 이제 가다가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 근데 이런 시장의 모습으로 딱 가져간다. 그러면 우사님은 딱 이런 패턴에서 좀 쭉 밀렸던 거죠. 네. 그냥 지금의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네. 그냥 끌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우선은 가지고 가기는 하겠습니다. 네. 뭐 가격대 주요 가격대를 안 깨는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중가까지. 예. 우선은 시장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는 가지고 가는 식의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거래가 좀 더 터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네. 약간 부족하긴 하네요. 거래는. 네. 그게 조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 지금 분위기는 위아래로 다 하고 이런 분위기가 났을 때 이제 딱 종착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종착역은 아주 짧은 봉으로는 미치고요. 네. 근데 조금 여유 있는 쪽으로는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설정이 안 돼 있네요. 네. 언제 바뀌었지?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간 패턴들이 조금 묵직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네. 버텨봐야죠 지금은요. 네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런 쪽도 그러니까
JP모건 다음에 CS 연결되는 과정 쪽에서 역시나 AI 쪽일 테니까 네. 네, 그런 쪽에서 모멘텀이 끝났다고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이탈 전까지는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런 이탈 쪽으로 전까지. 약간 보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항공 쪽에서는 네. 우리 웅 이사님이시라면 네. 뭘 찝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뭐 대한항공부터 쭉 있는데 네. 요런 거 한번 봐야 된다. 뭐 업황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종목들이 미리 이제는 좀 움직이기는 했어요. 네. TA 항공을 가장 먼저 봤었고요. 네. 지금 그 뒤에는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을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그럼 결국은 LCC 보시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LCC를 더 챙겨야 되는 이유가 여객 때문인가요? 저는 예. TA 항공은 유럽 노선 추가된 부분, 네, 유럽 노선 합병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통해서 거기서 정리되는 걸 다 낼름. 네네. 네, 이런 추가된 쪽. 부분 예. 미리 기재 확보를 해놨다 보니까 예. 그 점을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저가항공은 좀 키 맞추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키 맞추기 정도. 네, 그 정도의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저가항공은. 그러면 문제는 네,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과하려고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나마 다 아는 거죠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TV가 가장 세다는 거 네, 보여주고 네. 있고 그다음 자리가 뭐 제주항공 정도가 그다음 오른 것 같고 네. 이제 막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TV 같은 경우 네, 사야지 하고 했는데 딱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사님께서는? 거래 터지면서 돌파 시작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평을 수렴하는 가격 조정은 나와주기를 기다려야죠. 안 나오면 패스. 안 나오면 패스. 네, 안 나오면 패스. 그 안 나오면 제주항공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네요 이런 것들?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안살것 같다. 네, 저는 예. 안 살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네, 그냥 맞는 쪽으로만 가겠다. 네, 이쪽이 핵심이었다 보니까 네. 저는 확장은 안 할 것 같아요. 비록 주가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네. 그러면은 네.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슈팅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레벨업이 되는지 아니면은 한번 쭉 들었다가 다시 누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내일 만약에 시작했다가 밑으로 쭉 내려서 네. 약간 2,900원대까지 2,900원, 2,890원 이렇게 단기 동평선 안까지 쭉 들어온다. 네. 사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매수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음봉으로 쭉 내려왔을 때. 그렇습니다. 네, 네. 매수를 배팅. 해보고 예. 가장 좋은 거는 네. 한 30% 정도 사보고 네, 다음 거래일에 네. 또 한 번의 지지를 받는지를 네. 또 확인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올해 터진 거의 시가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아, 요 라인들. 네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예. 터지. 예. 그래서 제가 터져요. 비기를 얘기해 주시네요. 예. 빨리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러니까 기술적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만약에 진짜로 끌어갔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런 자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래 터지고 장대 양복, 네. 거래 터지고 음봉 네. 이거 나왔었을 때 그 미묘한 자리들, 그거들은 아마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게 결국은 쭉 이어보거나 뭐 추세 이어보게 되면 거기서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자세히는 그 정도까지만 드려도 네. 아마 매매하실 때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안쪽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그 중에서 올려주신 종목들 쪽에서 가장 먼저 저요라고 얘기하셨던 게 퀄리타스 반도체. 네. 아. 저희가 12월 중반 때 네. 공사님과 금요일 날 네. 네, 또 퀄리타스 반도체요 이 한마디에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선 좀 고점에서 좀 약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쪽은 이제 보통 보면은 주가 이렇게 될 때 보통 이 정도 되면 수익권이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익권에서 뭐 좀 조절할 거 조절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권인데 이걸 더 끌고 갈까요 말까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네. 만약에 종목 상담할 때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5% 손해예요. 이렇게 네네. 나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럴 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건 없으실까요? 진입할 때 비중. 진입할 때 비중. 네, 진입할 때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종목에서 보면 딱 1차원적으로 뭐 지지를 받는 구간들, 네. 그 다음에 뭐 돌파 매매를 선호하신다고 하면 신고가가 날 때 네. 그때 질러서 진입하면은
빠르게 나올 준비를 해야죠.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매매를 할 구간이 있고 매수해서 들고 가는 투자를 할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투자 구간은 우선은 위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지금 퀄리타스가 이제 4,700원. 네, 4,700원. 뭐 이렇게 많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전에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좀 통통하게 살이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런 쪽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쪽에서 뭐가 많다는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샀는데 5% 물려 있다.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을 대입해서 보면 네. 거래가 많이 출회된 시점이 네. 요 구간이었 1월 2일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가격대를 네. 우선은 지켜주는지를 볼 것 같아요. 예. 이 가격대에 왔을 때는 이 가격을 지지받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까지는 해준다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네. 산업 자체가 여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을 이탈하는 거래들이 수반돼서 밀리면 네. 그때는 뭐 비중 조절은 꼭 해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뭐 시가총액 1조까지의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건 당장은 힘들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비중에 대한 조절 네. 부분을 이 구간에서는 진입을 했다가 대응이 깨지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보고요. 네네. 이 상황 쪽에서는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내일 자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내일 자리 쪽에서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돌리는 힘을 보인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네. 내일은 딱 그런 자리네요. 네, 근데 돌리는 힘 없이 밀린다. 네. 저라면 소전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마이너스 5%라고 하게 되면 네. 아니면 뭐 수익권으로 갖고 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정리 못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이건 지나고 나서 후행적으로 보는 얘기고요. 네네. 못했다고 하는데 쭉 해서 조정일지 아닐지 하면 단기 추세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쪽에서 네. 내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방향성 나오게 되면 거래 늘어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아래쪽이다. 네. 그러니까 내일은 가장 좋은 케이스는 갭상승에서 쭉 달려듭니다. 네, 네. 그러면 제일 좋은 케이스고 아니 이런 차트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정리하시죠. 네. 정리하고 네. 다시 타이밍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잘못하면 깹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한 38,000원대까지 다시 보고 자리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물론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BH 문의가 들어오시네요. 네. BH는 제가 알기로 우 이사님의 타이밍도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네, 그렇습니다. 네. BH는 제가 뭐 다른 오프라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런데 지금 관점, 이 관점에 대한 접근을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애플 주가가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화전자라든지 자화전자. 네, P&H 테크는 주가가 좋은데 BH 같은 맞아요. 경우 이렇게 네. 빠지는 게 우선은 4분기 실적의 주가는 썩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다음에 OLED 태블릿 탑재한 OLED 출시를 기다리는 거죠. 그 중간 관점에서 그런데 애플은 우선은 주가가 무너졌다 보니까 네. XR 기기 출시하고 예. XR 기기에는 기판 안 들어갑니다. 이쪽은 그렇죠. 안 예. 들어가고 다른 쪽이 들어가죠. 인터플렉스가 들어가는데 네. 나머지 기판들 주가 보더라도 인터플렉스라든지 코리아 서킷은 다른 케이스였고요. 네. 큰 반응들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예. 주가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어떻게 바닥을 잡는지 우선은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바닥을 잡는지 볼 것 같고 네. 뭐 한 22,000원대에서 10% 정도는 하락하기는 했어요. 네. 하락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는 연장전은 솔연입니다. 솔직한 연장전. 네. 이 정도 빠졌다고 그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좀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네. 네, 어이가 없기는 한데 추가하다 보면 이 정도에서 네. 추가 베팅도 할 수 있지 뭐 네. 이런 느낌으로. 예. 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변화는 없고 네. 이 부분은 저의 고집이나 아집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네. 저는 OLED 탑재한 태블릿 나오는 걸 볼 것 같아요. 그 예. 과정에서 주가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보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최근에 뭐 애플 반응이나 네네. 그리고 크게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되면은
그 금방 돌립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어디까지 돌리냐면은 27,000원까지 그냥 확 달립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딱 안 볼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더 뭐 물량 나오는 거 받아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때. 네네. 근데 그 전이다 보니까 거기다 뭐 아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이건 좀 고점에서 매물을 네. 들어오는 거고 반대로 하게 되면 저라면은 BH로 딜링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만 원, 2만 1,000원 못 갈 것 같고 당장은요. 네네. 거기서 그렇죠. 네. 약간 그 좀 줄다리기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봤을 때 혹시나 부담되는 비중이다. 그러면 줄이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아마 너무 애플이 힘드니까 네. 애플 관련된 쪽은 우리는 완전히 그냥 하드웨어 쪽은 그냥 뭐 쫙 들어봤는데요. 네네. 네, 나중에 가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보다 보니까 또 관심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 쪽에서 삼성전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기 이런 것도 삼성전기 혹시 매매 잘 되세요? 저는 시각은 긍정으로 엽니다. 네.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 같은 네. 경우를 이렇게 구현해서 기기가 늘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으로 여는데 네. 매매하기는 쉬운 종목은 아니죠. 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때 매수를 했다가 시장에서 뭐 다들 전기를 외출 때는 이제 보내주는 네. 예. 그런 스타일의 대응이 났고 네. 다만 올해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네. 1분기, 2분기 구조에서는 나빠질 만한 요인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 기존의 시각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뭐 우선은 전고점 수준 정도. 네. 16만 원, 한 5천 원? 16만 네, 원대? 한 그 정도. 네. 뭐 비슷하게는 한번 들어왔었죠. 1월 예, 예. 2일에 비슷하게는 들어왔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뭐 올해는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팔아야 됩니까? 그때 파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또 그 상황에 주가가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작년에 못 봤던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 이 주가가 네. 도달한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목표가를 더 키우고 가는 거죠. 네.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LG전자랑 네. 삼성전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너무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도 좀 치는 종목이 있는데 네. 네. 치기 참 애매하고 난감하고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네네. 그 두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LG전자도 올라갈 때는 괜찮죠. 올라갈 네네. 때는 뭐 기준선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럴 때는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한 번 이탈하고 나게 되면 돌아오는 때는 영 너무 힘들어요. 네네. 대표적인 게 또 삼성전기 같아서 네. 아마 지금 그러면 이게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 있을 거고 네. 예, 최근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약수익, 약손실 뭐 이런 정도쯤 되겠죠. 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그냥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네,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꼭 그 주식을 편입할 때 타이밍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뭐 기업의 펀드멘탈이 중요하지 뭐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뭐 스토리 이렇게 보는데 네. 저희는 하다 보면은 네네. 최소 30%는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 판단과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지금 판단이 드는 거는 네. 최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어차피 시세 차익을 보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뭐 시간 차익을 보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자 타이밍은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100주 갖고 있다. 네. 네. 근데 100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3%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3%면 네. 요 가격대 뭐 뜬 가격대 네. 저 한 15만 9천 원대 들어오면 네. 저는 한 번에 비중을 줄여줍니다. 16만 원대 근처에. 네. 네. 비중을 줄여주고 네, 왜냐하면 네. 한 방에 전고점을 가기는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4분기 실적도 볼 거고 예, 예. 그랬을 때는 뭐 당장 또 뭐 갤럭시 24 나왔을 때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은 네. 예, 전고점 외에 1월 2일에 고점 정도가 왔을 때는 네. 우선 매도를 해주고 저는 기다린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비중은 100주 갖고 있는데 한 50주? 네, 70주? 한 50주? 50주, 50주, 70주 정도 매도하고 네. 좀 가볍게 가는 거죠. 가볍게? 네, 가볍게. 예. 돌파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삼성전기에 대한 뭔가 일말의 희망은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번엔 다르지 않나. 이번엔 다르지 않나. 네. 예, 예.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쪽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고요. 또 보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얘기 나왔습니다. 두산
한때를 또 시장을 장악했던 네네.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렇다고 이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네. 딱 애매한 자리에서 갭은 만들어놨고 네. 아 이거 어려워요. 네. 우선은 지금 오버행은 다 풀렸고 네. 그리고 나서 주가들은 이렇게 빠져 있는데 3일 전에 풀렸습니다. 네. 예. 저는 여기에서는 단가로는 한 98,000원대, 98,500원, 네. 500원, 600원 이 정도 가격 들어왔을 때 네. 지지를 받는지 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조금 밀려도 10만 원이 깨져도 네. 그 정도까지는 지켜보겠다. 네, 그 네. 정도를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밀릴 수 있기에 네. 네. 싹 다 날리는 걸로. 네, 네. 그 정도를 지키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이것도 그거죠. 패나귀 그렇습니다. 네. 그 스타일인데 들어오는 게 예전만치가 않나요? 네.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들어오는 게 좀 시원치 않고.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좀 둔화됐기에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부분이 둔화됐기에 네. 좀 가격이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기존과는 다르게 네. 좀 매도가 나오지. 연금은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그렇.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예. 그걸 또 손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입장 쪽에서는 더 기대하는 게 없는데 네. 끌고 가야 됩니까 이런 거? 저는 보통 이런 쪽은 끌고 네.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예. 끌고 가지는 않고 네. 시장에서 하나의 주가가 움직일 때 이 핵심이 뭐였느냐? 이거는 연금 수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변화가 있을 땐 네. 시각을 달리해 주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게 1월 5일 날 보니까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5일이 이날이죠. 네. 근데 이날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을 받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부터 실종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는 더 뭔가 변화 없다라고 하면 이거 끌어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매할 네. 때는 네. 저럴 수도 있고 베팅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예. 그래놓고 올라가게 되면 아유 다행이다 싶은데 네. 근데 이걸 다 안고 그대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을 때 나오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대응의 여력이 없이 그냥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물론 연기금 들어가면 또 올라갑니다. 네, 네.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는 과감하게 또 보니까 지난 어젠가도 또 보니까 두산로보틱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모 방송국 네. PD가 물렸다.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물어볼 수도 네, 없고. 네. 예. 네. 여기 계신 PD님 아닙니다. 네, 네, 이 네. PD님은 아니시고 네. 예. 다른 방송국에서 근데 네. 아니 왜 거기다 사줬어요라는 말도 못 하겠고.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나갈 때 좀 긴가민가 하는 거는 긴가에 네. 대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예. 이런 자리 쪽에서 저는 그냥 첫날에도 그냥 정리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냥 오버행 이슈 그거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쫙 돌렸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핫한 종목이 나오네요. 네페스아크. 네페스아크. 예.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지금 추세가 그래도 예. 요즘 그래도 그나마 네, 이거 다 끝났습니까? 네페스 라웨 쪽 라웨, 네, 라웨. 계속 돈 대주는 그것 때문에 네페스가 휘청거렸다는 거죠? 네네네. 끝났나요, 이거? 아직 돈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걔네들이 PLP 쪽 FOPLP 예. 계속 2초점 단어. 예. 그쪽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네. 상용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쵸? 네,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 네. 비용 계속 들어갔는데 네페스가 네. 예전에 이제 WFP 쪽 구현을 했다 보니까 이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PLP는 이제 칩이 이렇게 네모, 네모나, 네모. 네, 예. 요거는 원. 근데 예. 중력의 법칙은 이 원보다는 네모가 많이 받는데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네. 혹시 이과세요? 아닙니다. 중력까지 나오고 뉴턴도 데려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이런 네. 내용들. 그래서 네페스아크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뭐 후공정 스타일 맞춰가지고 네, 네. 갈 것이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고민이 있는데 네. 거래는 이렇게 잘 터져놨어요. 멋있더라고요. 네, 어제요? 예.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밀리면 이렇게 뭐 깨지는 자리까지 들어왔는데 네. 그런 모습도 아니다 보니까 네. 우선은 보유를 하고 갈 것 같아요. 보유를 하고 갈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종목 핵심으로 갖고 가기는 핵심은 아니다. 네, 예. 힘들더라고요. 같은 후공정이어도 뒤늦게 움직이는 쪽. 네네. 네. 그러면 이거 단순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 고점 돌파하면서 쭉 들어왔잖아요. 네. 거래량. 싫으면은 일단 1차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3만 와 오늘 종가 거의 끝났네요. 네네. 3만 여기 고가 아니면 여기 종가 요 라인 쪽에서 조정 나온다고 해도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네네. 네, 이 정도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최대한 맥시멈은 28,500원이네요. 네. 네. 요 네. 라인들 이탈을 또 그냥 비실비실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거기다 툭 하고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아닌 거죠. 네네. 근데 매물소하고는 다시 이게 또 이렇게 거래가 많았으면은 또 쌍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쌍고 딱 나오는데 거기서 뭔가 치고 가는 맛 없다 그러면 정리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요. 네네. 그래서 그런 택틱 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연장전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저희가 퇴근 시간도 다 됐고, 네네. 네, 배도 고프고, 네, 그래도 연료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 한 종목 네. 딱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웅 이사님도 보고 계시나요 채팅창? 아, 저는 채팅창. 예, 그럼 네, 제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한 분 또 궁금하신 거 LNF와 아. 에코프로 BM의 네. 관계 쪽에서 네. LNF를 에코프로 BM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음, 그냥 LNF 코스피 이전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 음. 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에코프로 BM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라면. 바꾸신다. 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전할 때까지 이전하기 전날에 그냥 확 한번 가지 않을까요? 네, 뭐 네. 그때 매도를 해서 에코프로 BM으로 바꿔보는 걸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네. 차라리 에코 BM이 낫다. 네, 네. 왜냐하면 네. LNF가 이전 상장을 합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하나의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요. 네. 네,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25만 원에서 주가는 반등을 하는 형태가 나왔었고요. 네. 한 20만 원 후반대까지는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때 맞춰서 LNF 같은 경우는 이전 상장 전에 매도를 해서 BM으로 오는 전략을 조심스레 말씀드릴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네. 잘리면 되는 거죠. 예. 저는 며칠 전에 네. 에코프로 BM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네네. 14% 올랐을 때 네. 모 방송에서 네. 이거 파는 날입니다. 네. 그랬다가 또 오늘 딱 저항입니다. 네, 저. 그러니까 조정 받아야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이런 얘기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제가 보기엔 저항입니다. 네, 지금 저항입니다. 이날 올라갔던 30일 그러니까 이날이 고가가 얼마죠? 이제 31만 9,500원. 네네. 한 31만 5천원쯤에 저항이 좀 굳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날 종가에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만약에 부분은. 될 거였으면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안까지 들어와서 네. 거래 더 터지면서 여기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네네. 32만 5천원대까지 확 들어오면서 네. 더 가겠다는 걸 보여줬을 겁니다. 네. 근데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네. 이게 더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다음에 연장전에서. 네. 이런 거 남겨두는 거 좋아요. 네. 예. 그래야 또 저런 비밀 언제 알고 싶어요. 이런 것들. 네. 팔 땐 패고 네. 받을 때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도 우리 우 이사님의 네. 표현은 차라리 조정 시에 정리하고 이쪽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PD님이 말씀하신 시간보다 2분이 지났습니다. 네. 2분 더 배고파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진짜 여러 가지 종목들 또 궁금하신 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장전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네. 저희 혼자 안 달립니다. 네. 예. 지금 시간까지 있는데 같이 얘기하시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주 재료로 삼아서 연장전의 재료로 네. 연료로 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화요일은 30분 더 손가락이 이제 30분 더 같이 함께 해 주시게 되면 좋은 내용들 팍팍 네, 많이 팍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연장전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